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4분기 코스피가 2,900선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선진국 주식 미국 달러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한경 펀드 매니저의 서베이인데요. 코스피가 약세이고요. 미국 주식을 사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미국 주식을 사려면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보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도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덜 오르고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지난 9월 투자처 강의에서 추천을 했었습니다. 자, 커버스토리 4분기 증시 어떻게 될까? 국내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방망이를 짧게 쥐고 10% 수익을 노리라는 기사인데요. 4분기에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군은 선진국 주식과 달러가 가장 많이 이렇게 랭크가 되었습니다. 자, 4분기 주도주로 금융, 에너지, 항공주를 전망했고요. 바이오, 게임, 반도체주는 하락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내년에는 코로나가 극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수혜를 얻을 주식에 미리 투자하는 것은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자, 반차 오를 거라더니 운용사의 빗나간 예측이라고 합니다. 자, 자동차와 반도체를 전망한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많았죠. 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지속적으로 약세이고요. 저도 삼성전자를 추천 종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싸질수록 투자 가치가 높아집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므로 언젠가는 반등할 것이기에 주가의 하락은 좋은 기회로 보여집니다. 자, 인플레 역습, 가격 결정력을 가진 대형주로 방어를 해야 된다. 자, UBS라는 업체가 물가 상승기에 가격 결정력을 가진 종목으로 스타벅스를 뽑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회사들도 있는데요.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의 힘은 엄청나고요. 그 중에 스타벅스가 가장 눈에 띕니다. 자, 믿을 것은 실적뿐이다. 동양생명, LX 세미콘, 효성 TNC를 주목해야 한다. 자, 실적이 오르고 미래 가치가 높은 기업의 주가는 결국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규제발 대출 빙하기, 총량 규제 은행들 선착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면은 12월에 대출이 셧다운 될 것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5대 은행 가계대출 여력 현황입니다. 신한과 우리가 아직 여력이 많이 남아 있고요. 농협은 여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대출을 줄이고 있고요. 결국 현금이 부족한 서민층이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 돈 가뭄에 사금융에 몰린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채라도 써야 할 판이라고 하는데요. 자영업자는 사업이 어려울 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막히니 자영업자는 더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사금융은 최대의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한 30% 재산세 폭탄. 서울 4년 만에 재산세가 2배 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네. 재산세의 증가는 유주택자, 무주택자 모두에게 반갑지 않고요. 늘어난 세금은 임차료에 전가되기가 쉽고 세금이 늘면 소비 여력이 줄어서 경기가 침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집 상속 받을 때 시가로 신고해 두면 나중에 양도세 절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상속세와 양도세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정부가 바뀌면 양도세가 줄어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상속세를 적게 내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언젠가 양도세가 줄었을 때 그때 매도하는 것도 좋은 절세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버핏을 이긴 햄스터 코인 투자 3개월 수익률이 20%나 되었다고 합니다. 자, 햄스터를 이용해서 투자를 결정을 해 보았는데요. 그것이 높은 수익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런 햄스터를 이용한 랜덤 투자도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으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투자라는 것은 계속 분석하고 고민한 후에 또 투자를 하고 그 결과치를 또 겪어봐야지 경험치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운에 맡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헌집 주고 새 집을 받는 법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를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재건축은 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약점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까다로운 절차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규제를 줄이고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히 새로운 평면이 가능하고 고층으로 집을 지어서 주택수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인텔 냄새를 맡고 촉감을 느끼는 로봇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뇌의 작용 원리를 본떠서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뉴로모픽 칩이 3년 뒤에는 상용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로봇이 인간을 닮아가고 있고요. 앞으로 로봇에 쓰이는 반도체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인천항에 내년에 크루즈 3척이 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루즈선이 이제 운행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다시 기지개를 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내년 3월에 MS 레가타호가 인천항에 입항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크루즈가 운행을 시작한다는 것은 코로나가 극복이 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인천의 여객선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네이버에서 지도를 캡처했는데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인천항에 크루즈 터미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항 국제 여객 터미널, 그리고 인천항 여객 터미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항 위주로 유동 인구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한국 떠나는 삼성, 일본 떠나는 도요타. 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본사를 해외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삼성이 본사를 미국으로 옮길 이유는 많습니다. 삼성이 탈한국을 한다면 수원, 용인, 동탄, 평택, 아산은 약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 난민도 모자라 대출 난민까지 만들 참인가. 자, 전세도 어려운 시기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책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세금 압박에 매물 2만 채가 실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죠. 양도세가 과중하니 집을 팔려는 매물이 매우 적고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면 매물이 시장에 풀리고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기사입니다. 양도세 인하는 한시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후에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증여 다주택자 매도 건수를 추월했다. 부의 대불림을 부추긴 1년이다.
자, 집을 팔아서 뭐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그 주택 중에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해 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당연한 결과죠. 다주택자의 매도 물건보다 증여가 많은데요. 증여세가 상대적으로 양도세보다 적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고요. 이렇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 이내에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중의 매물은 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양도세 20% 낮추면 아파트 매물이 10만 개가 쏟아질 수가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매도를 할 다주택자가 무척 많습니다. 양도세를 인하하면 일시적인 하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한국의 대기업 대졸 초임 연봉이 5,084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즘에는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소득이 비슷한 경우가 많으니 대기업 부부는 연봉이 대부분 1억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기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분기 매출 73조 삼성전자 코스피 반등을 이끌 것인가? 자, 삼성전자의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도한 상속세로 배당금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기회로 보여집니다. 규제 피하자 미니 정비사업 전성시대라고 합니다. 서울 111곳에서 가로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미 대세이고요. 규제가 적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돌도 안 된 아기가 9억 7천만 원의 집을 샀다고 합니다. 자, 돌도 안 된 아기가 9억대 아파트를 산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재산세 30% 상한 가구 서울에만 87만이라고 합니다. 자, 재산세가 늘어나니 소비의 여력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1년 새 매물이 37%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세금 협박을 중단하라는 기사입니다. 자, 다주택자 양도세를 낮추어져야 한다는 기사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사를 통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후에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한다는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의 목표는 내년 3월에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년 선거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선천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